내 친구 엄마 이민반장이었는데 이민반장 엄마도 알려주더라고. 정부 정책이 나와서 권한행군 기간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비석이 너무 꽂히니까 이게 위성으로 다 찍힌대. 근데 미국 놈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비석을 다 눕혀놨대. 그러니까 눕힌다고 비석이 안 보이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남남북녀 이렇게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이죠? 네, 추석 맞으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좀 북한에서 지금 이번 2021년 추석 때 과연 북한은 어떤 추석을 보낼까, 그런 이슈를 한번 좀 함께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바이 너무 오랜만이죠. 인사 좀 정겹게 다시 해봐. 오래간만입니다. 예, 코로나 열풍에 너무도 다들 고생하시는데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금 한국도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는 50% 넘는 국민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편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북한은 지금 추석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데일리 NK가 지금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기사를 지금 잠깐 봤거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산에 들어갈 때 산림보훈한테서 뭔가는 이렇게 확인 증명서를 떼고 그리고 3년 사망한 지 3년째가 지난 가족들은 2명까지밖에 못 올라간대. 아, 성묘를? 성묘를. 북한은 이게 우리처럼 낙갈당 이런 게 많지 않잖아. 산이니까. 다 산이니까. 그런데 2명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밥도 식사를 절대로 못한대. 쟤만 지내고 이제 다 내려온다는 거지. 그리고 3년 사망한 지 3년째를 아직 못 지낸 집들은 4명까지만 올라가기로 돼. 3년이 넘으면 2명, 3년 안에면은 4명.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지만 한국도 아마 그럴걸. 3년째까지는 상당히 많이 봐줘요. 한국은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어. 관계 없어. 전혀 관계 없어. 다만 인원만 제한.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산림보훈한테서 올라갈 때 뭔가는 다 도장을 받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다 올라가서 한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그것까지 지금 다 이렇게 절차를 뭐 다시 재확인, 우리가 지금 가게들이나 어디 방문하게 된 방문 기록에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긴대.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이게 현장에선 진짜 안 먹히거든. 왜? 특히 북한은 이렇게 성묘를 하는 산들이 거의 나무가 없어. 산림이 없다나니까 올라가는 길이 첫째로 이제 다양해. 그러니까 한국은 산림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입로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좀 환경화가 돼 있고 정부가 상당히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많이 했잖아. 근데 산이라는 건 첫째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가면 일단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첫째로 하기가 힘들고 들어가는 길이 다르고 나오는 길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의 그 통로 자체를 첫째로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걸 통제하는 인원도 상당히 열악해. 그리고 산에 성묘를 할 때 국가가 이렇게 성묘하는 걸 이제는 상당히 우리 때부터 이미 반대를 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갔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산에 성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가서 못하게 해서? 산림보훈한테 돈은 매겼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올라가서 몰래 땅을 파. 그럼 산림보훈은 일단 눈 감아주는 거야. 근데 대낮에는 절대로 하지 마라. 왜? 대낮에는 절대로 하지 말고 남이 안 보는 밤 아니면 새벽 시간을 상당히 많이 택해라. 근데 밤에 하는 건 너무 어두우니까 새벽에 그래도 날이 푸름푸름 밝으려고 할 때 4시, 5시 때 우리 아버지 산소도 그렇게 올라가서 팠고 우리 엄마 산소도 그렇게 올라가서 팠어. 그리고 성묘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해주냐면 그만큼 불법이 난무한 것이 북한이야.
그런데 그 산을 팠다는 얘기는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묘자를 만들기 위해서 팠다는 얘기야? 뭘 팠다는 얘기야? 왜 묘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파놓는 그래서? 거를 그때 파고 그리고 실제 제사는 아침 이런 시간에 날이 밝을 때 6시, 7시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이 한 3시, 4시쯤에 산에 올라가거든. 우리 아버지 엄마 때도 다 그랬고 그때 올라가서 땅을 다 파놓은 다음에 제를 딱 준비를 집에서는 제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시신이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대체로 6시 내지 7시쯤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묘가 아니라 장례식 얘기하는 그 거지? 장례식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장례. 장례를 그리고 그때 올라가서 시신 묻고 장례 치르고 이제 한 7시, 8시쯤에 내려오면 그 시간에는 북한이 모든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모든 장례가 끝나야 되는 거야. 모든 장례를 그렇게 해? 왜? 첫째로 성묘를 장례할 때 이렇게 묘자리를 잡는 거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시내에서 대체로 그저 한 못해도 50km, 100km는 떨어진 곳에 가야 돼.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위성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집에서 야산 근처잖아. 우리는 바로 우리 집 뒷산에다 엄마 아버지를 모셨거든. 그러면 시내 중심에 있는 이런 산소들이 너무 넘쳐나서 권한행군 시간에 너무 넘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89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벌써 이미 성묘가 넘쳐났어. 그러니까 권한행군 시기에 그 시신이 더 많이 넘쳐나다니까 더 그걸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제한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때 그렇게 불법적으로 우리는 시신을 안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고난의 행군 때 이제 많은 사망자가 생겨서 그런 제한을 한 거야? 그렇잖아. 아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미 사망자가 시내 주변에 있는 야산들에 너무 시신이 많기 때문에 시내 밖에 나가라 해서 지정을 해준 게 라남을 벗어나서 경성까지 거진 가야 되거든. 그럼 우리 집은 청진시 신안구역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거진 하루길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신을 너무 멀리 하게 되면 우리는 추석 때에도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들이 거진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집 주변에다가 그걸 안치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이적이냐. 권한의 행군이 내가 말하잖아. 아버지가 89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9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권한의 행군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불법이 일어났어. 그러면 권한의 행군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시신이 나오다 나니까 그때는 그 불법이 더 난무했어. 그러면 내 말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지금 2021년도에는 이미 그 과정을 다 넘어나서 그 불법이 이제는 거진 합법화됐는데 북한 정부가 이런 지시를 백날 내려야 북한 주민들한테는 현지에서는 안 통한다 이거지.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해가 처음엔 안 됐던 게 왜 이제 그거를 이제 새벽에 안 보이게 해야 되느냐는데 그 옛날서부터 이건 이제 사망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우선 이제 먼저서부터 장례 치는 사람들은 이제 근교에다 이제 다 모셨는데 사망자 점점 많다 보니까 이제 다 묘자리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 동네에서 사는 곳보다 멀리 가서 장례 지내라. 그 멀리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km 이상을 다 벗어나야 되니까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그 가정마다 차량이 없는 특히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거든. 그러면 한국은 추석 때 자동차 대이동이 있지만 자가용 차 대이동이 있지만 북한은 추석 때 자전거 대이동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야. 자전거 타고 가야 되니까. 자전거 집집마다 자전거를 하고 가는데 아이들 첫째로 따라가는 게 한계성이 있고 부모들만 따라가는데 그래도 장손들은 다 태우고 가야 되고 여자들은 또 음식을 타야 되고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자전거를 타는 건 아니고 그럼 그 노릇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시위 밖을 가라고 해도 최대한 시내 안에다가 몇 자리를 하려고 모두 필사를 부리는 거지. 듣고 보니까 이제 남한은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다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차례를 지내잖아. 그래서 고향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차가 그냥 도로가 묘지고 북한에서는 고향이 아니라 그 성묘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 중심 그 근처에 이제 다 모셨는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로 맥히는구만. 북한은 자전거로 맥히고 남한은 자동차로 맥히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묘의 문화가 북한이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권한의 행군 시기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화장이라는 방법이 나오긴 했는데 그 화장이라는 방법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처럼 현대화된 이런 화장 시설이 없잖아. 그러니까 휘발유를 그때 시신 하나 태우는데 한 20-30km 든다고 들었나? 그렇게 시신이 안 타진대. 또 금방 이렇게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시신 태우는 것도 냄새가 너무 나고 그게 산불을 넘겨보낼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거진 불법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했대. 화장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권한의 행군 시기에 나온 화장법이 또 어떤 화장법이냐면 금방 돌아가신 사람들은 성묘를 하고 북한은 성묘에서도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10년이 지나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면 멸리를 하라는 또 그런 풍습이 있어. 멸리가 뭐냐면 10년 내지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시신들이 조금 훼손이 되잖아. 완전히 훼손이지 시신 자체가 무건지 뼈만 있겠지. 그러니까 그 시신을 다시 재정리해서 조상을 다시 정중하게 다시 모신다라는 그 풍습을 멸리라고 우리는 말로 했어. 묘를 다시 재정리해서 다시 새로운 자리에 뼈를 다시 다 맞춰서 다시 재정비하는 이거를 멸리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멸리를 할 때 오히려 시신을 태우는 거야. 화장하는 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금방 돌아가신 시신보다 휘발유 값이 절반으로 든다고 들었거든. 아니 그때는 시신 태우고 말고도 없는데 뼈만 남았는데 뭘 태워? 근데 뼈를 다시 맞출 때 잘못 맞추게 되면 그게 꿈자리가 나오고 그게 어찌 보면 미신이야. 그게 미신 문화야. 꿈자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뼈 하나가 잊어먹었다 이러면 살아있는 그 자손이 진짜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많고 이 멸리를 안 하게 되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그 묘를 팠을 때 거기에서 막 뱀이 와글거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뱀이 거리거나 아니면 그 시신이 물에 잠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손들이 집안 안에 좀 화를 입는다는 이런 그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어. 근데 실제 그게 그게 좀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긴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멸리라는 문화가 있었고 그 멸리라는 문화가 결국은 화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권한의 행군 시기부터 이게 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그때 그게 나왔고. 화상을 이제 하게 되면 뼈는 어떻게 뼈가 그러면 가루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단지로 해서 다시 몇 자리처럼 이렇게 해서 땅에다 묻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뼈 맞추고 그런 일이 없는 거네. 내가 탈북할 때 북한이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그게 내가 돌아오기 한 2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내놨더라고. 내가 2006년에 탈북했으니까 2003년, 2004년 그때쯤에 아마 그 정책이 나온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왜냐면 내가 제대돼서 결혼 갔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산소가 멀쩡했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탈북하기 전 1-2년 전에 한번 추석에 가니까 이게 비석을 다 뽑아난 거야. 그래서 막 열받아서 동네 내려가서 알아봤어. 왜 멀쩡한 남의 산소 비석을 다 눕혀놨냐고, 누가 뽑아놨냐고 이래 놨더니 그 정부 정책이 나왔대. 정부 정책이 나왔다면서 이모도 알려주고 내가 아는 내 친구 엄마 이민반장이었는데 이민반장 엄마도 알려주더라고. 정부 정책이 나와서 권한의 행군 기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비석이 너무 꽂히니까 이게 위성으로 다 찍힌대. 근데 미국 놈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비석을 다 눕혀놨대. 그러니까 눕힌다고 위석이 안 보이냐고. 아니 그러면 묘 자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묘 자체는 있고 그래서 그 비석을 내가 가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비석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는데 비석을 이렇게 양옆으로 찢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비석을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놨어. 최대한 묘 근접하게 해놓고 그 근처를 내가 다시 손질하고 탈북할 때 내 넘어왔거든. 지금 현재 북한의 산소 문화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추석이라는 그 시기에 어찌 보면 북한 사람들은 내 산소에 가지 않으면 어떤 날에는 진짜 산소 그 주변이 갑자기 이렇게 하룻밤 자고 깨나면 내 산소 어떤 집은 있지 부모님 산소가 아버지 산소 엄마 산소 그 가운데 자리 공백이 있으니까 하룻밤 한 해 지나서 가보니까 그 산소에 다른 산소가 와 있는 거야. 자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 추석날엔 대판 싸우는 집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추석이 전쟁이야. 북한 주민들은 이게 산소에 가서 멸리를 하고 가족을 만나서 민속 문화를 즐긴다는 이것보다도 추석에 내 부모 산소에
또 어떤 날도깨비가 돌아앉을까봐 난리치고 내 산소에 이제 추석에 가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야. 그 산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만약에 몇 년 안 가면 누가 그 산소 위에다 또 쓰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니까. 그래 내는 그때 그때 장마 이것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한 번 딱 한 해를 못 간 적이 있어, 사려원에서. 그래서 그때 보이부장하고 정치원하고 내가 엄청 싸우다 됐거든. 부모님 산소 못 가는 것만큼은 내가 극도로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려원에 있다 나니까 이게 철도 양덕부터 그 고원까지 철길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차가 아예 못 다녔어. 그래 못 갔는데 1년 있다가 한번 다시 가니까, 아니 그 우리 산소 그 뒤에가 원래 한 3m 정도가 공백이 있었거든. 근데 그 위에 다른 산소가 오면서 우리 부모님 산소 거기를 낙석 이렇게 돌이 떨어진 거야. 그걸 보고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우집 산소 오기를 기다렸거든. 그 아니나 다를까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토 파면 어떡하냐고, 이 밑에 산소 안 보이냐고 이랬더니 이 산소 주인 없는 산소인 줄 알았는데, 주인 없기는 어떻게 주인이 없냐고, 주인 없는 산소가 어디 있냐고. 그 멀쩡하게 가족이 다 있는데. 그랬는데 자기네는 한식 추석 다 온대. 근데 추석이 내가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지난해 못 왔잖아. 지난해 못 와서 자기네 그러잖아 양해 구하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려원에 이렇게 멀리 있고 군에 관련돼서 오래 있다 나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작년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못 왔다 막 그러니까 자기네 이 낙석 다시 저 돌담으로 이게 우리 산소에 피해 없게끔 해주겠다고. 근데 그 철도 가족이더라고 걔네가. 근데 그 해 내 혼자 산소 가면서 비다가 내가 납치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형제들이 나와서 막 산소 다시 처리해주고 도와주더라고. 그 한 번 안 가면 그런 불상사가 있다니까. 그래도 양심적이네. 그 지금 내 이제는 못 가본 지가 이제는 꽤 됐지. 2006년에 가봤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어쨌든 탈북할 때 이모하고 고모네가 교대제로 같이는 안 가고 서로가 싸웠다 나니까 이게 얼굴을 안 봐. 그러니까 교대제로 가는데 이모는 이제는 못 가겠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모가 맏며느리고. 고모네가 가는데 고모네도 할아버지 산소 들렸다가 거기 들렸다가 또 작은 삼촌네는 송평에 있고, 할아버지 산소는 저기 근하산골에 있고, 군하산에 군하동 그 산골에다 모셨고, 우리 집은 지금 천마산에 있고, 이게 산소가 지금 각각 널려져 있는 거야. 한데 모여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네 그 이쪽에 이제 이천에 있는 시집 산소는 그래도 한데 모여 있잖아. 그거 보면 되게 부러워. 그렇네. 추석에 북한에서는 또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몇 자리를 벌려면 아닌 새벽에 뛰쳐 들어가야 되고, 네, 한 1년만 안 가게 되면 그 묘가 또 안전하게 있지 않을까봐 모두 불안에 떨고. 그러면 그 북한은 산이 그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 소유잖아. 그치. 그래서 산림 그 지기를 내세운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무데나 그 묘를 쏠 수는 없어? 없지. 허가를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가 받고 하기에는 생각처럼 현장이 그렇게 맞질 않아. 현실에. 왜냐면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이라는 시간이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3일 안에 그걸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누구도 못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장하고 맞지 않는 법만 내세운 거지. 그리고선 이번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3만원 내지 5만원, 2만원 그 상황에 따라서 15,000원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는데, 북한이 지금 쌀값이 한 킬로당 지금 5,000원 가격인데 쌀 몇 킬로를 내는 그 권한을 북한 주민들은 뭐 날도둑처럼 이제 뜯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법이 법 같지 않은 법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법인데. 그렇지. 그 현실에 안 맞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그냥 편하게. 그 원래 공산당이 자기들 마음이잖아. 그 법만 내세우고 이게 법이다 그러고 지켜라 그러고서 돈 안 들면 뭐 처벌을 하고 막 그게 공산당인데, 만들면 지들 마음이잖아 그냥. 오늘 이렇게 또 북한의 추석에 대해서 추석의 민낯, 네, 성묘의 민낯 이런 내용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세시나요? 대한민국에선 추석이 우리 가족의 문화, 민속의 문화로 즐기지만 북한에선 아직도 추석이라면 전쟁과 같은 명절이라고 여러분들께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통일됐어요 이제. 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네, 평화의 감투를 쓴 북한의 진심이
정말로 우리 남한과 똑같은 진심 어린 평화가 되어야 그 통일도 이루어지겠죠. 오늘 또 이렇게 남남북녀 김정아TV에서 북한의 추석의 민낯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김정아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